작은 서점. 어서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 작가,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오늘 제 방에 놀러온 손님은요, 김겨울 작가님입니다. 구독자 2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겨울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겨울님은요, 이미 1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오늘도 저의 최애의 최애를 모셨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 작가님 어서 빨리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들어주시는 분들을 다독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나와보시니 어떠신가요? 네, 일단 다독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겨울이라고 하고요. 혹시 모르실까봐 소개해드리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튜브에서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2017년부터 해왔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글 많이 썼고 책도 많이 냈고 타사에서 라디오 진행도 꽤 오래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 프로그램은 아니고 제가 원래 했던 프로그램은 이제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화성 배우가 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는 일요일만 제가 진행을 맡아서 달달달 떨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숙하게 오래 라디오를 해도 떨 수 있군요.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아주 편하네요, 그쵸? 지금. 아니, 지금 겨울 작가님이 이제 유튜브로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활동을 좀 거의 안 하시고 공부에 매진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게 이제 그 타사에서 라디오 진행하는 거 빼고 근데 오늘 와주신 거예요. 아, 당연히 와야죠. 천선한 작가님 하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든든했고요. 무조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의 최애들을 부르면서 이분들이 오시면 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난 좀 그분들에게 뭔가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의 흑심들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겨울 작가님한테 좀 얹혀서 갈까 생각 중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작가의 방의 문을 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작가님을 정말 어렵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내 책장 1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울 작가님의 책장, 제일 앞에 있는 책. 네. 근데 이렇게 여쭤보면 왠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책일 것 같긴 하지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논문책도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작가님이 지금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솔직한 답변, 논문 때문에 보고 있는 책이고요. 굳이 그중에 뭐 한 권을 딱 골라서 말씀드린다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많은 책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처음 들어봐요, 저. 처음 들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저서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작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하면 중용 얘기 나오고 뭐 그런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인데 이게 제 논문에서 지금 좀 중요해서 곁에 두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책 소개하면 진짜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누군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 명집은? 과연?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미의 답을 위한 책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를 위한 소개고 어떤 책을 한 권 소개를 그래도 하면 좋으니까 책을 뭘 소개를 해주고 싶은 책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거의 책을 못 읽고 있는데 그래도 읽은 책 중에 좀 좋았고 소개하고 싶은 게 하나는 김애란 소설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막 읽으면서 너무 좋죠. 제가 혼자 메모하면서 읽는 거 좋아하는데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쓰면서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메모 하면서 와 너무 좋다 생각하면서 읽었었고 소설이 아닌 분야 하나 말씀드리면 박동수 저자의 동료에게 말 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도 참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그 책은 그러니까 철학 편집자로서의 저자가 여러 권의 책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뻔해 보이지만 한 챕터마다 한 2-3권 정도의 책을 연결해서 서로 다른 주제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과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본 철학책이나 본인이 본 책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정치적으로 성향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 2-3권의 책을 가져와서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기도 하고 근데 정말 글을 잘 쓰시기도 하고 네. 고른 책들의 면면도 아주 좋아서 그 책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딱 듣기만 해도 일단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작가님이 이렇게 책 소개를 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겨울 서점이라는 뭔가 유튜버계의 네. 북 유튜버로서의 어떤 터줏대감 같은 그럼요. 채널이죠. 제가 다 닦아놓은 겁니다. 진짜. 네. 일단 그 겨울 서점의 채널에 대한 소개도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겨울 서점은요. 2017년에 일단 문을 열었고 책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리뷰만 하거나 뭐 소개만 하는 채널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몸부림을 다 했던 채널이어서요. 뭐 책 가지고 친구들이랑 책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책 행사에 방문해보기도 하고 또 책에 나오는 음식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뭐 작가를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기도 하고 이런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로 책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었죠. 네. 근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건요. 2017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 유튜브나 어떤 다양한 공중판 채널에서 책을 다루는 소재들이 많지만 한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 공중파에서 책을 다루는 것도 그냥 정말 몇십 년 전에 정말 책 추천 정도만 있었지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인데 과연 김겨울 이 여자는 어쩌다가 무슨 생각으로 유튜브에서 네. 책 관련 콘텐츠를 열게 되었나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게 제가 원래는 그 음악을 좀 만들었었는데 20대 한 중반까지 지금 음악 끊었어요. 음악 끊었는데 음악을 만들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홍대 신촌 이런 서울 등지에서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오픈 마이크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자신의 곡을 싸들고 가서 그냥 무료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무대를 열어주는 거죠. 신인 네네. 뮤지션들에게 네. 어디 한번 발표해봐라. 그러면 그거를 공연장마다 미리 신청을 해요. 오픈 마이크라는 걸. 신청을 해서 거기 가다 보면은 이제 맨날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끼리 박수 쳐주고 막 해요. 이제 알게 되는 뮤지션 동료들이 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마포 FM이라고 굉장히 네. 작은 라디오 지역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뮤지션 인터뷰 프로그램이다. 혹시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 키드였어가지고 네. 라디오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잘 됐다. 그래서 합시다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제가 어쨌든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방송을 만들고 또 되게 소규모의 약간 가내수공업 느낌의 방송사였어서 우리끼리 막 준비해서 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책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으니까 책에 대한 거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책을 다루는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쵸. 네.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너튜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북튜브 뭐 이런 거 좀 찾아보니까 자기 개발 쪽 채널은 그래도 좀 있었는데 네.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채널은 구독자 1000명 넘는 채널이 한 3개 됐나? 정말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아무도 안 하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원래는 저는 라디오를 좋아했고 라디오를 해본 경험에서 하기로 한 거니까 원래 팟캐스트를 할까 하다가 팟캐스트도 정말 좋아했었기 때문에 근데 팟캐스트 내가 만들면 뭐 누가 듣나? 다 이동진의 빨간 책방 듣겠지. 뭐 제 거 누가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뭐 내가 하면은 뭐 메리트가 있나? 뭐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미 그리고 책을 다루는 팟캐스트가 많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네, 뭐 김영하 작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다 보니까 근데 유튜브에는 사람들이 없네 별로.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그 작가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어떤 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 개인적인 감상일 뿐인데 마치 이게 뭔가 하나의 해석처럼 비평처럼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반박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그 어느 곳보다도 되게 자기 의견을 댓글로 투명하게 잘 공개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에 후기를 쓰는 것조차도 내 어떤 호가 남들에게는 엄청난 비평이나 어떤 걸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유튜브에서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초창기 겨울 작가님과 인연이 없을 때에도 겨울 작가님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분은 단순히 어떤 신작을 소개한다, 뭐 이런 재밌었던 걸 소개한다가 아니라 논란이 될 만한 책들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들도 그냥 정말 가감없이 소개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응들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초반에 지금이야 겨울 서점이 저는 커졌고 겨울 작가님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신뢰도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 흡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쵸. 초반에는 근데 저는 뭐랄까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별 생각이 없이 시작하긴 해야 돼. 네. 그냥 유튜브 시작할 때 뭐 내가 구독자를 100만을 모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내가 지금부터 어떤 내 세대의 내가 어디 한번 새로운 비평의 어떤 신기원을 열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 얘기 해야지 정도의 아주 단순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재밌는데 그래서 혼자 재밌어 하면서 만들고 영상 편집할 때 그랬던 거였어서 사실은 반응을 예상을 못했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네. 하면서 알게 됐죠. 이게 이런 거구나. 이곳은 이렇구나.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당황했다가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제가 저 자신한테 유튜브를 시작할 때 했던 중요한 물음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 채널을 왜 봐야 되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유튜버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네. 질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책 소개하면 그걸 왜 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저는 초반에는 그래서 막 조회수 좀 나올 만한 거 했다가 조회수 좀 한 2주 정도 예를 들어서 책 택배 푸는 네. 이런 거 하면은 조회수 좀 잘 나오니까 그런 거 한 2주 했다가 사람들이 조금 보는 것 같으면 얍! 이러고 책 소개 쓱 했다가 조회수가 조금 떨어져요. 아니, 그러면은 택배 소개는 왜 잘 나오죠? 조회수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 네. 택배 깡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 자체를요? 저 사람이 뭘 샀는지가 재밌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소개 콘텐츠 하면 약간 조회수가 떨어졌다가 또 다른 재밌는 거 하면 또 너무 슬퍼.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간을 보는 네. 거죠. 계속 이 줄타기를 하면서. 그래야 했던 시기가 초반에 있었던 것이 네가 누군데의 답을 아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조금 더 이걸 근사한 말로 말하면 청취자 내지는 시청자와 저 간의 신뢰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뭐 내 얘기는 하나의 얘기고 뭐 구독자가 그때는 막 몇만 명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내가 재밌는 거 재밌게 얘기한다 정도의 느낌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어쨌든 서로의 신뢰도 좀 쌓이고 하니까 오히려 책 소개 영상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 있었고 뭐 그렇게 점점점 변하면서는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독자가 쌓여갈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그렇기도 않나요? 하죠. 그런 면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쿠션 멘트를 많이 넣게 되는 게 있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피하거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라는 걸 계속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쿠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정해진 정답도 아니고 무조건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냥 제 감상은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런 힘을 갖게 된 순간부터 내 말이 답처럼 들려오고 그게 맞아요. 나랑 다를 때 공격처럼 받아들이는 게 심해지니까 그쵸.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만큼의 책임이 생기는 것도 맞죠.
언제까지나 몰라 나는 그냥 개인인데 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구독자가 10명일 때랑 구독자가 10만 명일 때 20만 명일 때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잘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로 그렇게 초반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하는 채널이었다가 점점 갈수록 뭔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책이라던가 아니면 화제가 되는 책 이런 네네네. 것들 혹은 뭐 출판사한테 홍보나 어떤 광고 요청이 오는 책들의 비중도 많이 늘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는 광고를 중단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히려 약간 구독자가 붙은 다음에 책 광고를 했었어요. 네. 한 달에 한 권만 한다는 게 원칙이었고 제안받은 책들 중에서도 제가 좋은 책을 골라서 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이게 책 광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쌓아올린 신뢰라는 이 신뢰 자본을 어쨌든 쓰는 일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럴 것 분명히 같아요. 네. 재밌는 책이어서 골랐는데 광고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하기가 싫어요. 이 인간이 참 얄궂어서 내재적 동기로 뭘 하면 막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외재적 동기, 특히 돈 같은 게 붙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네. 내가 잘 꾸려온 채널이잖아요. 내 힘으로 계속 쌓아올린 채널이 네. 어느 순간 그 광고로 인해서 100%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그 광고주가 원하는 말로 조금씩 더딥혀질 네, 때 거부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 심지어 저는 원래 광고를 할 때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네. 아쉬운 점도 얘기한다. 이거를 다 광고주랑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구독자들에게 나는 진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전달이 안 될 거라는 것 때문에도 있었고.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책 광고를 안 받겠다고 선언을 딱 하고 그게 벌써 한참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뒤로는 책 광고 자체는 아예 안 하고 그 다른 광고만 받았죠. 그렇죠. 막 네네네. 의자나 어떤 의자, 헤드폰, 네. 뭐 그런 독서를 위한 독서에 많은 관련된 공구들. 커피 뭐 이런 것들은 좀 받았죠. 그런 건 정말 잘 보여요. 정말 그렇죠. 도움이 많이 돼요. 저의 원칙은 굉장히 큰 대형 책 파는 네. 서점을 대형 서점에 가면 되게 다양한 걸 팔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기준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아니면은 뭐 국가 정책 같은 거 쓸모 있는 뭐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거 책 관련된 그런 거 나오면 광고 받기도 하고요. 좀 틀었죠 방향을.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막 한 달 동안 화제가 되는 책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막 신작이 발표됐는데 이렇게 너무 핫하다던가 어떤 이슈가 있다던가 할 때 그런 책들을 발빠르게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 있으신가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안 하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랑 잘 딱 뭐 시기가 맞아서 나도 마침 그거 요새 관심이 있었고 내가 그걸 읽었는데 화제가 됐다 이러면 할 수 있겠지만 요새 이거 화제라던데 나도 허겁지겁 읽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거는 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면 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억지로 약간 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혹시 그럼 지금까지 만드셨던 콘텐츠들 중에 가장 조회수가 핫했던 책은 어떤 게 있어요? 조회수 핫했던 거는 역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책을 겨울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다.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만들었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따로 왔나요? 연락 왔죠. 고맙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자책 구독 서비스 한 곳에서는 김겨울 에디션으로 그 책이 따로 종이책으로 나왔었어요. 네. 다른 아예 커버를 만들어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겨울 에디션 해서 뒤에 제가 해설을 간단하게 쓰고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표시해놨던 것들 그런 것들 스캔을 하거나 해서 그 에디션이 따로 나왔었죠. 네. 저도 작가님 거 보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너무 네네.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작가님이 소개해서 읽게 된 책들이 나한테 너무 좋을 때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 유튜버와 이 작가님과 나의 신뢰감이 진짜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책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기도 했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책을 보고 근데 그 책이 별로인 사람도 있고 네. 되게 좋은 사람도 네네. 있고 하다 보니까 댓글에 막 자신의 그 감정을 발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사실 그것 때문에도 좀 마음고생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많이 보여진다, 뭐 관객 수가 많다, 베스트셀러다라는 책이 좋은 책이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많이 봤다는 것뿐이고 그 많이 본 만큼 그 책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감상은 다양하게 당연한데 그게 마치 나는 왜 안 좋지라는 부정이 느껴지면 맞아요. 자신이 너무, 부정당한 것 같은. 반박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책은 좋지 않아. 맞아요. 이 그럴 수 영화는 있어요. 별로야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 자체도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 좋다라는 말들이 많아서 이제 막 입소문을 네네네. 타기 시작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이 그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크구나,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요소들도 있었겠죠. 네.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책을 추천해.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뭐 내가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이 따위 영화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더해져 있는 것일 텐데,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 콘텐츠를 봤을 때 그게 항상 나에게 잘 맞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나는 이거랑 안 맞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경험인데. 그것도 독서의 영역이죠. 맞아요. 네. 그 독서도 그렇고 뭐 모든 사실은 예술 경험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나는 이거랑은 좀 안 맞아라는 걸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약간 불편감이나 거부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그런 부가적인 뭐 일종의 배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한 아까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럼 됐다. 약간 이런 어떤 저의 또 다른 굉장히 SF적인 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어떤 시각을 많이 열어준 책이었고 방금 겨울 작가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에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요즘에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영화관을 가든 콘텐츠를 틀든 모든 게 최상의 선택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패를 용납할 수 없어서 맞아요. 이제는 실패 독서의 경험이 존재하면 안 되는 시대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날카롭고 맞아요. 포용이 없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기는 해요. 맞아요. 그게 다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이게 읽었는데 뭐야 이 책 재미없어. 또 사실 너무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읽었는데 너무 별로야. 작가님 그런 적 없으세요? 내 책에 대한 반응을 보다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조금 뿌듯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가 일단 읽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숭덩숭덩 읽고 좋았다 이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싫으면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격렬하게 싫으면 그 격렬한 싫음도 사실은 하나의 되게 중요한 반응이고 네. 그 사람 자신에게도 자신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그럼요. 왜냐하면 그냥 이 책 좋았어. 이 책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평도 물론 너무 좋지만 그냥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를 맹렬하게 너무 싫어하는 후기를 볼 때 이 사람에게 되게 새로운 감정을 책을 읽다 분노를 느끼는 어떤 시간을 선물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너무 미안한 마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나의 한계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싶으면서도 작가로서 막 그거에 뿌듯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게 격렬한 싫음은 사실은 그냥 싫음도 아니고 그냥 별로였어가 아니라 자신의 뭔가를 강렬하게 건드리는 싫음이라면 나까지 혐오하는 작가까지 싫어지는 그런 싫음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경험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런 걸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다들 너무 여유도 없고 바쁘고 시간도 없고 저는 여전히 좋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보다 보다가 중간쯤부터 너무 할 말이 많아. 이 영화에 대해. 빨리 나가서 안 좋은 점을 막 조목조목 말하고 싶고 그때 더 흥분에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날 때 독자도 그런 기분이겠구나. 이 페이지 중반부터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흥분에 쌓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그런 뭐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런 것에 있어서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 예를 들어서 불호평을 강하게 남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책은 쓰레기야 뭐 이런 말을 해서 널리 알려서 아무도 이 책 읽지 마세요 이런 점에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는 거죠. 나 자신, 독자로서의 나 자신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불편한 어떤 감정을 주는데 이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물론 작품 자체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게 자신의 어떤 부분과 불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독서 경험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의 정보를 그냥 추출하거나 책에 있는 걸 요약해서 알게 되거나 이런 것만 이제 독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 구경하고 골라보고 안에 후루룩 훑어보고 다시 꽂아놓고 내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고 그 책을 펼쳐서 읽다가 멈추고 또 딴 생각하다가 읽다가 막 웃다가 옆에 메모도 했다가 이런 식의 너무 싫어도 했다가 막 그런 식의 책을 통과하는 경험 전체가 독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넓게 독서 경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다 같이 좀 즐기거나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도 너무 합니다. 책을 읽었을 때 뭐 희열, 감동, 뭐 이제 위로 다 좋고 사실 분노, 실망까지도 감정이잖아요. 그럼요. 그냥 전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괜찮네. 이렇게 무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저는 제일 후루룩 막 2시간 후루룩 읽고 그냥 이러고 그냥 한번 닫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책보다냐 화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여기는 작은 서점 작가의 방이고요. 저는 소설가 천살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방에 오신 분은 김겨울 작가님인데요.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저희 다독이 분들은 결국에 책이 좋아서 이 작은 서점이라는 라디오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때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다가 요즘에는 좋은 독자가 되고 싶다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독자여야 내가 글을 쓸 때에도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순서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쓰는 거에 몰두해 있었다면 요즘에는 어떤 책을 읽을 때에도 잘 읽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그랬을 때 겨울 작가님 생각하는 어떤 좋은 독자의 기준이나 자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대화하는 독자가 좋은 독자라고 생각해요. 읽기를 써있는 글자를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읽기라는 건 굉장히 주고받는 행위이고 능동적인 일이어서 상호작용이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읽기도 그렇고요. 제가 제일 많은 것을 얻거나 혹은 제일 많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거나 아니면 제일 뭐랄까요? 좀 충만한 느낌이 드는 읽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충분히 책과 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대화를 하려면 사람이 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찰떡같이 이 말이 다 맞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기대하다가 실망을 하죠. 그렇죠. 네. 막 나랑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내가 말이 좀 안 통하거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음을 일단 전제하고 근데 한번 들어보자.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응답을 해보자. 그리고 그 응답에 있어서 좀 대화라는 것 자체가 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깊이 오래 하는 대화들은 그렇잖아요. 혼자 말을 할 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라고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로 달려가는 걸 할 수 있어요. 연설이라고 치면. 근데 대화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둘이서 가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너 여기 길 알아? 나 너 따라가는데? 나 너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화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죠. 두 사람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에만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거예요. 나 너 따라가는데 나도 너 따라가는 데를 할 때만 안 가봤던 길을 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좀 대화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태도로 책을
읽으면 저는 그렇게 읽을 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옆에다가 이제 댓글 달듯이 코멘트를 쓰면서 본다든지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사실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요. 그냥 내 맘 같은 거에만 밑줄 치고 싶고 네. 그냥 동의하는 거에만 막 맞지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옆에다 막 비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번만 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얘 도대체 왜 이래라고 써놓고 근데 진짜 왜 이러지? 를 궁금해해 볼 수 있잖아요. 좀 그런 대화의 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들으면 생각한 게 결국에는 독서가 대화지만 내가 질문한다고 작가가 대답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질문들은 내가 나와 대화하는 거겠네요. 내가 질문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고 그쵸. 이해하는 모든 과정이 되는. 근데 내가 답을 하지만 텍스트가 내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이 변화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쵸, 이 안에서의 네네. 대화고 이 사람이 쓴 글의 나름의 이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대답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계속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나의 응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작은 서점. 겨울 작가님 지금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시는 장르들을. 네. 요즘에 제일 그냥 좋아하는 장르는 뭐예요? 어떤 인문서, 뭐 소설 다 포함해서.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장르를 딱 구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은 좀 그런 책들을 결국은 찾게 되는데 르뽀나 아니면 뭐 문화인류학 쪽 책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기록한 것들이나 그리고 좀 자연과학 쪽 책들 중에서도 내가 모르고 경험해본 적 없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의 세계, 뭐 곰팡이의 세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들. 그러니까 좀 저는 항상 제가 책에서 찾고 싶어하는 거는 지금 여기와 다른 무엇. 그쵸. 내가 속해본 적 없는 세계. 네, 내가 경험해본 적 없고 내가 느껴봤다고 해도 이런 언어로 정리해본 적 없고 내가 통과해본 적 없는 곳들을 계속 보고 싶어 해요. 어떤 책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좋은 책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항상 저를 멀리 데려가는 책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게 내용면이 됐든 표현에서가 됐든 뭐 김아란 작가 아까 소설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감정인데 그걸 이렇게 쓴다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나를 좀 멀리 데려가 주는 책을 저는 좀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겨울 작가님의 추천곡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어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뭐 고를까 하다가 이제 천선한 작가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뭔가 아이돌 노래를 하나 틀고 싶다. 갑자기요? 아이돌 노래 좋은데요? 뭐 틀까 네. 하다가 최근에 요새 또 오랜만에 이 곡을 좀 듣고 있어가지고 트리플 S의 걸스 네버 다이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죠. 이거 들으면은 약간 그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를 듣는 듯한 맞아요. 용기가 돼요. 그리고 이거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 저 이 뮤비 나왔을 때 지금 보니까 한 4,300만 회 뭐 이렇던데 나왔을 때 저도 봤었거든요. 보면서 저 울었어요. 뮤비 보다가 어머 이 여자를 놀리는 뮤비. 그리고 약간 내 학창 시절 생각나고 막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대.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요새 좀 생각이 나서 듣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 노래 듣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그럼 저희 겨울 작가님의 추천곡 트리플 S의 걸스 네버 다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살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겨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겨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제가 겨울 작가님 책들 정말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튼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무튼 시리즈를 저도 썼는데 그때 쓰려고 읽어봤던 책 중에 제일 첫 책이었고 근데 그 책에서 한때는 피아노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계속 치고 싶어서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됐다라는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이 사람은 그냥 좋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거든요. 네네네. 작가님은 요즘에 뭐 사진도 찍으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그리고 춤도 추시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되게 잘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또 오래 유지될 수가 있나요? 좋아하는 거를 오래 하고 싶단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면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좋아하다 보면 되게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 나죠.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대개가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을 쓰는 것도 뭐 저는 어렸을 때 첫 기억이 예전에 사실 그 리듬 체조를 했었다가 대회 날 아침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1등 못할까 봐. 그 나는 이거 못하겠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했었거든, 초등학생 때.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섣불리 뭔가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거 좋아해? 그럼 잘해야지가 되니까 나는 잘 못하는데 그게 되게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취미도 없어지는 것 같고. 취미로 뭘 좋아할 때 잘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인의 문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책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못하면 안 되나? 저는 약간 좀 그런 편이어서. 그리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향상심을 가지는 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취미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성취를 해서 그 안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조금씩 늘어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기쁜 것도 당연히 취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의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의 재미가 포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일이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취미가 됐든 제 스타일은 좀 목표를 안 꽂아 놓는 편이에요. 깃발을 저 앞에다 안 꽂는 편이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에 완전히 거기에 있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라디오를 하고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아니 뭐 집에 가서 이제 논문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겠죠. 그러면 그거 하면서 또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 제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면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 피아노 요새는 손목 때문에 못 치지만 피아노를 치면 그 순간에 그 피아노 치는 걸 제일 재밌어하고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고 뭔가 딱 좋아하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되게 큰 망설임이나 두려움이나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다 잘해 보이고 뭔가 취미가 되게 많아 보이고 막 이런 편이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실제로 다 잘하잖아요. 그게 못하는 걸 관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 왜냐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봤다가 못한 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기보다는 딱히 뭐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으니까 네네네. 관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검도를 해보고 싶어서 검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나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손목도 좀 약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나는 이건 좀 지금은 안 되나 보다 좀 해보고 싶긴 했는데 안 되네. 그리고 관뒀어요 그냥. 그리고 근데 굳이 사람들한테 나 검도했는데 관뒀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못해서 그냥 못하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직은 내가 뭐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봐 이러고 그냥 깔끔하게. 네. 그래서 좀 주저함이 없는 편이에요.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 해보고 아님 말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지금 안 만난 지 거의 2, 3년 됐었잖아요. 한 2년. 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만나기 전에 겨울 작가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작가님이 철학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고민 중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대학원에 가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고통받고 있고. 네. 그래서 되게 대학원도 대단한데 그것도 철학이고 한참 독일어 공부도 하셨고 맞아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뭔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으시구나.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님 말고 그냥 뭐 없었다 치지 뭐 약간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막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여유가 있는 줄 알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근데 저의 도전들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맞아. 검도장이 그렇게 막 대단히 거창한 그런 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 물론 그것도 힘들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사소한 것들부터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 네. 너무 좋다. 내가 잘하는 게 많으려면은 그만큼 도전을 진짜 많이 해보는 게 그죠.
중요하군요. 저는 그물을 많이 던져봐야 저는 뭐라도 걸리니까.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항상. 뭐 하나를. 네, 낚시를 하면은 네. 대원은 한번 낚아야 되고 최근에 제가 너무 고민했던 건 발레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발레 너무 재밌죠. 그냥 적당히 안 할 것 같은 아이고. 거예요. 뭐든.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도전을 진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러닝을 계속 하니까 러닝은 그냥 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마라톤을 나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마라톤을 하면은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생에다 접고 다 뛰기만 하고 마라톤만 바라보고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산뜻한 도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끝장내는 끝장내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태도로 하면 느는 속도가 전선한 작가님보다 느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산뜻하고 가벼우니까 그렇게까지 잘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느는 속도도 좀 느릴 수도 있고. 근데 또 작가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만큼 늘 수 있으니까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 좀 더 겨울 작가님 같은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큰데 올해 초에 또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겨울 작가님의 사진 계정도 보고 있어서 사진을 익히 잘 찍으신 건 알고 계셨지만 책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모르는 채로 두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그러니까 2010년, 11년 이때부터 2025년까지 찍었던 책들 중에 일부를 선별을 해서 몇 편의 한 10편의 15편의 산문, 짧은 산문을 더해서 묶은 사진집, 사진 산문집이고요. 그래서 사진의 좀 톤도 다양하고 시점이나 도시도 다 다양한데 그것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잘 정재환 디자이너님이 잘 묶어주셨고 여기 실린 산문들은 어떤 사진을 설명하거나 이런 글이 아니고요. 네. 사진 산문집에서 중요한 게 이 사진과 글의 관계 내지는 밸런스거든요. 네네. 사진과 글이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설명적이거나 하지 않은 서로가 서로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주는 관계를 잘 구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 실린 산문들은 제가 찍은 사진들 속에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하자면 사진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순간을 영혼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그런 일인데 제가 그런 순간과 영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산문으로 써서 이제 저의 사진들과 함께 쫙 묶어댔죠. 제가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워낙에 이제 겨울 작가님의 산문도 좋아했고 사진도 좋아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가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방향에 대한 이 책을 근데 사실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모르는 채로 두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채로 두는 일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정말 중요한 지점은 모르는 채로 두기지만 이 책 펼쳐보시면 맨 처음에 제사가 하나 있어요. 에피그라프라고 하죠.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더 넘겨보세요. 맨 첫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슬픔의 소실점에 서있기. 네.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두기만 하면 사진을 찍을 이유는 없어요. 그럼 그냥 두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사진을 왜 찍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이 맨 처음 저 제사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슬픔의 소실점에 서 있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좀 사람들을 보면 슬퍼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의 정체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데 제가 뭐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랑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슬픔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사람들을 볼 때 모르는 채로 두고 싶어 하는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냥 두기만 하는 건 너무 남남의 전혀 어떤 연결이 없는 태도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침범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단절이나 고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판단이라는 것 혹은 사진을 찍는다는 게 일종의 폭력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이해를 위한 어떤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의 저의 고민들 같은 게 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도 그렇고 오늘 계속 겨울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가님은 조금 인류애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막 영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저한테도 그게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냥 모르는 채 해요. 그냥 모르는 채 하고 내가 보는 세상은 이래라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작가님은 책을 통해서든 어떤 본인 스스로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든 어떤 방식으로 인류가 서로를 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어떤 단절됨 속에 오는 서로를 향한 어떤 슬픔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금 작가님의 공부도 그렇고 그 사진을 찍거나 어떤 글을 쓰는 모든 것과 좀 더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다행이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이 또 이렇게 다 됐는데 시간 너무 빠르다. 그쵸? 좀 더 주세요. 편성 이거 52분 뭐야 이거.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일단 저희 공통 마지막 네.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즘에 작가님에게 드리는 게 맞는 질문인가 싶긴 한데요. 워낙 공부에 논문의 압박이 시달리고 계시지만 네. 요즘 작가님 삶의 낙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의 삶의 낙은 음질 좋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거 요새 낙입니다. 어떤 노래 들으세요? 뭐 클래식도 듣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클래식이니까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듣는데 제가 원래는 음악을 한 2년? 꽤 오랫동안 아예 안 들었거든요. 음악 자체를. 네. 그게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약간 마음 상태가 음악을 듣기 좀 힘든 상태였어서 꽤 오랫동안 음악을 안 듣다가 오랜만에 음악을 좀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또 오랜만에 라디오도 또 하게 돼서 라디오 오랜만에 하니까 모니터링 이어폰 좋은 걸 좀 사볼까 이러고 이제 이어폰 샀는데 점점 추가되는 욕심들. 네, 이어폰 사는 김에 좋은 걸 사야겠다. 그래서 좋은 모니터링 이어폰을 하나 사고 그게 있어요. 또 이렇게 이어폰을 사면 바로 핸드폰에 꽂는 거 말고 약간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사다가 사는 김에 오랜만에 그럼 헤드폰 좋은 거를 좀 사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치유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좋은 음질의 헤드폰 하나 그리고 좋은 음질의 모니터링 이어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침에는 약간 이어폰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클래식 들으면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동할 때 가끔씩 헤드폰으로 좀 좋은 이렇게 편성이나 굉장히 음질 좋은 곡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때그때 또 좋더라고요. 네. 너무 세상을 험하게 바라보시는 건 아니죠, 요즘에? 허한 마음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때그때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작가님께도 낙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죠. 네. 제가 이제 작가님 처음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요즘 김겨울 뭐 하고 사느냐 이 콘텐츠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은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석사 논문을 잘 마무리해서 석사를 졸업하는 것이 일단 최선의 과제고요. 뭐 이걸 계획을 해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이라기보단 일단은 목표, 희망. 일단 희망은 그렇게 하고 있다.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잘 끝낼 수 있으면 잘 끝내고 그러고 나서 뭐 계약되어 있는 책도 좀 쓰고 제가 지금 뭐 방송이나 뭐 행사나 이것저것 전부 다 거절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긴 나와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석사 마무리하고 다시 좀 열심히 해봐야죠. 네, 그럼 끝으로 좋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겨울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천선한 작가님을 위한 곡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미츠키의 글라이드 커버인데요. 애프터양에 들어갔던 OST 버전인데 가사 보시면 되게 그냥 물처럼 살고 싶고 바람처럼 살고 싶고 어떤 하모니 속의 멜로디처럼 살고 싶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좀 사람이 너무 진지하고 막 너무 무겁고 이런 것보다 좀 가볍게 물 흐르듯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점점 더 많이 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아까 우리 취미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좀 잘 어울리는 곡이 되지 않을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천설란의 방에 와주신 김겨울 작가님 오늘 이야기 너무 재미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독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썬크 7765님께서 작가의 방 1시간이 훌쩍 갔어요. 라디오처럼 틀어두고 다른 일 하다가 영상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역시 잘 들어주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댕차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곤조곤하게 진행해주셔서 정말 작은 서점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작가의 방 시리즈 계속되길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고도 더 좋은 작가님들께서 작가의 방을 계속 이어주실 예정입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의 한 페이지를 읽어보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는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소설가 천설란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또 놀러와 주실 거죠?